최근 법원에서 이루어진 한 판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건이죠. 연인이 차를 타고 운전 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자친구가 급가속을 해서 결국 교통사고가 일어나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방송에서도 다루어졌었던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은 당연히 살인사건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무죄 선고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유죄란 무엇인가요? 또는 무죄란 무엇일까요? 유죄, 무죄가 법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죄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인데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첫 번째 빨간 줄부터 살펴볼까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이 뜻은 애당초 어떤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검사가 피고인이 저를 기분 나쁘게 째려봤습니다, 이 이유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무죄이다. 두 번째, 파란 줄을 살펴볼까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이 뜻은 문제되는 사건, 즉 문제되는 행위가 범죄일 수는 있는데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즉 검사가 A가 B를 살해했다 라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 살인의 증거가 전혀 없으면 이때는 무죄를 선고하는 거죠. 지금까지 무죄란 어떤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유죄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무죄의 반대이겠죠. 어떤 행위가 범죄인 것도 맞고 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충분한 증거의 정도예요. 대체 증거가 얼마나 있으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법원은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구성된 불완전한 존재이죠. 다행인 건 법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이거 유죄야? 아니 무죄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해요. 무죄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얻은 배경 지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무죄는 어떤 행위가 애당초 범죄가 아니거나 행위 자체가 범죄일 수는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이럴 때 선고되는 거고요.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정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이번 사건이 살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정황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사고 전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다퉜다고 해요. 싸웠다? 그 다툼이 심해지고 격앙이 되면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친구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갑자기 시속 110km로 급가속을 해서 결국 장애물과 충돌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자친구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행위 자체가 살인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증거가 충분한지를 살펴봐야겠죠. 즉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어요. 뉴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정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연인과의 다툼이 보통 살인으로 이어지나? 일상에서 다투는 연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럴 거예요. 두 번째, 교통사고를 내면 남자친구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내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교통사고라는 수단을 선택할까요? 다른 방법을 고안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세 번째, 이 남자친구가 사고 직전에만 급가속을 한 게 아니래요. 운전 중에 계속해서 10번 이상 급가속을 반복했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하기 전부터 급가속을 했다, 정지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위험 운전을 했을까요? 그건 네 번째 정황에 이유가 있어요. 남자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였다고 해요. 이건 만취 상태였다는 건데요. 이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언제 교통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는 새벽 1시 한밤중에 일어났는데요. 이 해당
해당 도로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아채기 힘든 도로 상황이었다고 해요. 자, 사건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살인사건인가? 아니면은 단순 교통사고 사건일까? 1심 법원은 결국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단순 교통사고일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 무죄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변호사로서의 저의 의견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사실 유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급가속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살인에 대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고 검사도 그래서 기소를 한 거죠. 하지만 저는 1심 법원의 판단도 납득이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교통사고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는 힘든 상황인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사건은 결국 2심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2심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번 사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면은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